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7월에 월간 부동산 시작합니다. 출발! 7월 16일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아파트에서 아파트의 본청약 1년에서 2년 정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로 주택 착공에 맞춰서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청약대기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을 기다리고 계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미리 주택을 공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사전 청약으로 아파트 공급 얼마나 될까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 중에서 총 6만 호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게 되는데요. 올해 2021년에는 총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내년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총 4번에 걸쳐서 공급될 예정인데요. 7월, 10월, 11월, 12월에 사전청약을 받게 됩니다.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은 4,400호 정도로 맛배기 정도의 물량이라고 하면 본격적인 물량은 10월부터 12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언급된 주요 지역들의 사전청약 물량들은 주로 4차에 많이 몰려있네요. 2차에 왕숙이 1400세대, 3차에 하남, 교산 1000세대 또한 꼭 체크해 두세요. 올해 3만 호 정도 공급한다고 해서 물량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상 회차로 나누고 사업지별로 물량을 쪼개다 보니까 생각처럼 엄청 많은 물량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시려면 기본 청약 자격 필요합니다. 신청자,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청약 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요건도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시에 당해 지역 또는 수도권에 거주 중이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본 청약 시점까지 이 거주 기간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공급되는 공급 유형에 따라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서 부적격 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의 경우에는 주택 건설 지역이 서울, 인천이라면 그 지역 거주민들에게 50% 물량을 우선 배분하고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을 수도권 주민들에게 다시 배정을 하고요. 주택 건설 지역이 경기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민들에게 30%, 경기도 지역 주민들에게 20% 우선 공급하고 그 이후에 남는 50%의 물량을 수도권 거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때문에 청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디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 유불리함이 각자 다 다르실 텐데요. 이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쪽을 노려보는 현명한 청약 전략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남 복정이나 의왕 청계, 과천 주암 같은 빼어난 입지의 물량을 청약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66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공택지는 당해 지역 청약자들에게 100%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의 물량이라고 무턱대고 기다리시기보다는 내가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서울분들, 서울은 물량이 별로 없죠.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높은 택지의 경우에는 서울분들 당첨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50%의 물량이 배정되는 대규모 택지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하시는 게 아무래도 당첨 가능성이 높겠죠.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사전 청약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분양가인데요. 지난 7월 5일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의 공급가를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일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가격들을 정리하면 표와 같습니다. 더 저렴한 공급 가격을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주변의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매력적인 분양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6만 호, 굉장히 물량이 많고 넘쳐날 것 같지만 내가 가서 거주할 수 있는 택지는 아무래도 일부 택지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이 물량을
택지별로 나눠서 쪼개다 보면 또 막상 그렇게 넉넉한 물량이라고만은 하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 우선 배정 물량들 빼고 나면 정작 내가 청약할 수 있는 단지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과 관련하여 올해 그리고 내년에 사전 청약이 모두 끝나고 나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지 못한 수요층들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패닉 바잉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을 앞으로 달굴 불안 요소라고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의 택지는 공공택지이긴 하지만 공공택지라고 하더라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분양가 차이가 납니다. 공공분양 쪽이 훨씬 쌉니다. 이번 사전청약 이후에 이들 공공택지의 민간 분양 물량들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분양가는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뜩이나 지난해부터 서울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줄어들어서 청약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분명 3기 신도시 이번 사전청약은 정부가 무주택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판을 깔아서 만들어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기 신도시에 입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와서 내 입에 밥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고 도전하셔서 꼭 성공적인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에 비해 2기 신도시는 소외된 느낌이 많이 들었죠. 특히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이 붙어있는 위치에 교통대책까지 갖추어서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초기부터 언급되었기 때문에 2기 신도시 주민분들의 사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이번에 2기 신도시 중 서부권역, 김포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 교통 개선 대책은 그중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은 철도의 접근성 향상을 우선으로 하고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버스의 편의성 제고와 도로 환승센터 등 인프라 확대 방안을 종합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다수의 주민들이 원했던 이들 신도시에서 강남까지 이어주는 GTX-D의 추진은 어렵지만 철도교토 개선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심해서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건설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철도교통, 건설 전까지 답답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로망 등을 활용하는 GTX 등을 도입해서 지금 답답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갈증을 풀어주겠다는 내용도 보완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부권 광역급행 철도 GTX-B 사업자 협의를 거쳐서 GTX-B 노선을 공용하여 신도림, 여의도를 거쳐 용산까지 서울 도심으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 검단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인천 1호선과 2호선을 검단 신도시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를 잇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안, 완정역에서 검단 신도시를 잇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 중 인천 1호선 연장 사업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이 되게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번 대책에 따라서 인천 2호선의 김포, 걸포 북변역을 경유해서 고양시 킨텍스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신설하게 되는데요. 이 인천 2호선이 고양까지 이어지게 되면 킨텍스에서 GTX-A를 타고 삼성역, 강남권까지 3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시속 150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 차량을 인천공학철도에 투입해서 이 열차를 타게 되면 계양역 인근에서 서울역까지 23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김포 골드라인 높은 혼잡도를 직접 개선하기 위해 김포 골드라인의 열차를 추가 투입한다고 하고요. 버스 교통 관련해서도 개선을 하는데 만성 정체 구간인 김포 고촌에서 개화역 구간에 연내에 중앙 전용 차로를 신설하고 추가 구간에도 버스 전용 차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BTX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BTX라는 게 뭐냐, 출근 시간에 보통 경기에서 서울 가는 차로는 꽉꽉 차고 그 반대편 차선은 조금 여유 있잖아요.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서울에서 경기로 가는 한 개의 차선을 경기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전용 차로로 활용하는 개념의 이동식 중앙차로를 설치해서 버스 전용 차선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 개선책들이 반영이 되면 이들 서부권 2기 신도시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보시는 것처럼 획기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비단 서부권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2기 신도시들의 교통 개선 대책들도 조속히 추진되고 보완돼서 출퇴근 시간, 스트레스에서 해방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보다 강화된다고 합니다. 큰 개발 호재가 있는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 그리고 올해 지정된 1차,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의 주요 아파트 지구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도 구멍이 있는데요. 모든 토지거래에 있어서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 면적 이하 규모의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 잠실동의 대지지분 면적 13제곱미터인 잠실 리센츠 전용 27제곱미터 아파트는 토지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기준 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없이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구멍은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들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 재개발 추진 지역에는 기준 면적 이하의 작은 대지지분들을 깔고 있는 다세대 주택, 소형 빌라 등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례를 비교해보니 현재는 허가 대상 토지 비율이 77.3% 정도로, 이 이야기는 반대로 22.7%의 물건들은 토지거래 허가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까닭에 노영우 국토부 장관은 7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사대책과 그동안 발표된 봉급대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면적기준 수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를 했었고요. 그 방법으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기타지역 60제곱미터로 대폭 축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구청장의 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최소 면적은 기준 면적의 10%인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제곱미터, 기타지역 6제곱미터로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가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토부가 판단하기에는 허가 대상 토지의 비율이 현행 77.3%에서 93.9%로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 규정 강화에 따라 이제 공공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들,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허가받기 힘들어서 진입하기 만만치 않아질 것 같고요.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층도 재편되겠다 싶네요. 지난해 6.17 대책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방안이 백지화되었습니다. 토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때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고 청산되게끔 하는 규제였는데요. 해당 법령은 입법 과정을 거쳐 올해 2021년부터 시행할 것처럼 보였지만 2021년 7월 현재까지도 정작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의아한 상황이었죠. 사실 작년 6.17 대책 발표 이후부터 이런 규제가 도입될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었는데요.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직접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불가피했고요. 그로 인해서 임대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야기됐죠. 분양 신청 전 2년의 의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구제해줘야 하는 예외 규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서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고 하네요. 보통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중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관행이 있었지만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이 법안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는 측면에서 이날 법안을 안건에 올려서 이와 같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만약 강행되어 입법되었다면 정말 애꿎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규정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백지화된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간 부동산, 그간 있었던 중요한 부동산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